그래서 유전 정보를 이렇게 차고 하나씩 하나씩 올라가다 보면 여기 곰이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곰이 나올 수 있죠? 근데 이 곰을 우리의 조상이 아니다. 그러는 거예요. 원숭이는 우리의 조상이 아니다. 지금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왜 그러면 우리가 원숭이 새끼란 말이냐? 기분 나쁠지 몰라도 뇌정보가 바보스러운 부분이 그거라는 겁니다. NGP 특강 두 번째 주제 유전정보 개발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뇌정보로 보는 시각과 유전정보로 보는 시각이 반대라는 것도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사람이 뭐라는 것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는 사람이 되면은 적어도 네 가지 시각으로 사물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말하면은 뇌정보적으로 보는 것을 견이라고 그래요. 견. 볼견자 쓰죠. 그 다음에 육체정보로 보면은 관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유전정보로 보면 직관이라고 그러고, 나로 보면 우리가 순수직관이라고 씁니다. 그러니까는 그 보는 관점이 뭘로 보냐에 따라서 틀리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되고, 그래서 다시 한번 나에 대해서 유전정보를 개발하려면 유전정보가 뭔지를 알아야 되니까 유전정보로 우리를 보는 관점에 대해서 소개해 드려보려고 하겠습니다. 소개해 보겠습니다. 우선 여러분이 잘 보시면 삼각형이 하나는 거꾸로 있고 하나는 똑바로 세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를 소개할 때, 인간을 소개할 때, 인류를 소개할 때 많은 사람이 뇌정보로 말할 때는 이렇게 소개하죠. 아담과 이브가 있었는데 이 두 사람이 자식을 낳아서 지금 인구가 이렇게 많아졌다, 이렇게 늘어났다고 쭉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겁니다. 왜냐 그러면은 우리는 가본 적도 없고 확인할 길이 없기 때문에. 제가 박씨인데 박씨도 보면은 박역거세가 시작이에요. 그죠? 이렇게 잘 보면 박역거사가 말 아래서 나와요. 이 말은 뭐냐 그러면 사람 어머니 아버지에서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게 믿을만 합니까? 근데 우리는 그걸 믿는다는 거예요. 그죠? 뇌정보가 얼마나 위대한지 알겠죠? 그런 걸 믿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다음과 같은 사실은 안 믿어요. 예를 들면은 여기 내가 이렇게 있고 내가 하나죠? 내가 있으려고 그러면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가 계셔야 되고, 우리 어머니 계시려면 그 아버지, 그 어머니가 계셔야 되니까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올라갈수록 인구가 많아지는 거죠? 그 여러분 머리로 이해가 됩니까? 이거 절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어떻게 옛날에 더 사람이 많았느냐? 그런데 가까이 보면은 이게 맞아요. 그죠? 가까이 보면 이렇게 올라가는 게 맞잖아요. 이거 숨길 수가 없잖아요. 이쪽에서 보면은 여자와 남자가 결혼했는데 아기를 안 낳을 수도 있고 하나 낳을 수도 있고 둘 낳을 수도 있고 셋 낳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꼭 넷 낳으라는 법은 없잖아요. 요즘 같은 경우는 넷 안 낳잖아요. 그러면 이 방법이 아니잖아요. 이건 유동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진리적으로 보면. 근데 이거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이건 변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왜 이게 안 믿어지고 이게 믿어지느냐? 이게, 그죠? 그럼 유전 정보를 이렇게 계속 올라가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유전 정보로 보면은 이 말이 진실이고 이게 거짓말이라는 것이 분명히 드러나요. 이게 뭐냐 그러면 아담과 이브 두 사람만 있었던 게 아니었다는 걸 분명히 알게 되고, 박역거사가 말 아래서 나오지 않았다는 게 이해가 됩니다. 자, 유전 정보는 뭐냐 그러면은 밑으로 내려갈수록 많아지는 거 아닙니까? 나의 유전 정보는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 걸 받았기 때문에 많아진 겁니까? 적어진 겁니까? 많아진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거 아시겠죠? 그러면 그 아버지는 그 할아버지보다 많아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유전 정보가 적을수록 미개해지는 거 맞잖아요? 유전 정보가 적을수록 미개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맨 위에 미개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건 이해가 됐죠? 미개한 사람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죠? 더 올라가면 더 미개한 사람이 살았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문제가 이거 아닙니까? 자, 미개한 사람만 가지고 말하는 것은 뇌정보로 만든 사람이라는 단어 안에 우리를 가둬버린 거예요. 그죠? 사람이라는 단어를 빼버리고 짐승이라는 단어를 빼버리면은 유전 정보가 모자랄수록 이위로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기 사람이라는 단어 가진 사람하고 원숭이 단어를 가진 사람이 있는데 이 이름을 싹 빼버리자는 거예요. 빼버리면은 뭐만 나오는 거예요? 모양만 보일 거 아니에요? 그럼 그 모양이 유전 정보 모양 아닙니까? 유전 정보가 육체가 된 거니까 곰 유전 정보가 곰을 만들었고 원숭이 유전 정보가 원숭이를 만들었고 미개한 사람 유전 정보가 미개한 사람을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름을 빼버리면 뭐가 틀립니까? 유전 정보 틀리는 것밖에 없잖아요? 곰도 눈이 둘이고 사람도 눈이 둘이고 곰도 남녀가 결혼해서 자식을 낳고 우리도 그렇고 그래서 유전 정보를 이렇게 차고 하나씩 올라가다 보면 여기 곰이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곰이 나올 수 있죠? 근데 이 곰을 우리의 조상이 아니다. 그러는 거예요? 원숭이는 우리의 조상이 아니다. 지금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왜 그러면 우리가 원숭이 새끼란 말이냐? 기분 나쁠진 몰라도 뇌정보가 바보스러운 부분이 그거라는 겁니다. 자, 이거 쭉 올라가게 되면은, 자, 이제 여기 곰하고 짐승이 나왔어요. 그죠? 짐승이 유전정보적으로 우리보단 미개하니까 육체를 우리보단 덜 만든 건 사실이에요. 그죠? 파괴력도 우리보다 적대는 거예요. 쭉 올라가다 보면 누가 나오겠습니까? 쭉 짐승을 타고 올라가다 보면 물고기가 나와요. 물고기 나오죠? 그 물고기하고 동물하고 사람하고 이렇게 차이를 보면은 물고기는 눈이 최고로 발달된 장기입니다. 그죠? 눈 있죠? 눈으로 사방을 보는 거예요. 동물은 귀가 하나 더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눈은 앞으로밖에 못 보는데 동물은 귀가 있으니까 옆에도 들어보고 위도 들어보고 뒤도 들어보니까 눈보다 더 발달한 지체가 맞죠? 그 다음에 사람에게는 손이 있어요. 이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거는 창조도 할 수 있고 파괴도 할 수 있는 그런 지체니까 짐승이 갖고 있지 않는 손을 만든 것은 유전정보적으로 발달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이게 어렴풋이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뭐냐? 많다는 거, 올라갈수록 많다는 거. 지금도 사람보다는 동물이 많아요. 그죠? 동물보다 물고기가 많죠? 이렇게 확 눈에 보이는 건데 뇌정보로 보면 이게 안 보이는 겁니다.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 조상은 박익거서고 박익거서는 알에서 나왔고 모든 인류는 아담과 이브 속에서 나왔고 그러면 내가 볼 때는 이거는 누가 만든 거냐? 이런 이야기를 누가 만들었느냐? 이런 고정관념을 누가 만들어줬느냐? 그러면 이게 조직이 만들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인간의 뇌가 만든 조직이 만들었어. 왜? 이유는 그래요. 이렇게 보게 되면 내가 최고죠? 이 지구상에 내가 최고 아니에요? 이렇게 보게 되면 위에 있는 사람이 최고지 밑에 있는 사람은 최고가 아니에요. 그러면 조직을 운영하려면 이렇게 되겠습니까? 그럼 쫄병이 최고인데, 거긴 개판 세상이 되고 말 텐데, 그게 안 되니까, 우리가 최고라고 말하려고 그러면 윗사람에다가 무게중심을 그쪽으로 옮겨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 조직이 인간을 파괴하는 거냐, 인간을 창조하는 거냐, 그건 이제 여러분한테 맡기겠어요. 내가 입으로 다시 말하지 않겠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 이거예요. 아까 내가 처음 얘기했을 때 이렇게 하니까 점점 사람이 많아지니까 어디에 질문에서 걸렸습니까? 그러면 위로 올라갈수록 점점 사람이 많다는 얘기냐? 여기 걸린 건데 이게 고정관념만 부셔버리니까 아시겠죠? 우리가 갖고 있는 고정관념만 부셔버리니까 지금 쫙
올라간 거 아니에요? 그럼 지금도 물고기가 많고, 지금도 동물도 많고, 지금도 사람이 그 밑에 아닙니까?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뭐냐 그러면 이런 얘기입니다. 이 현재 우주는 결정된 게 아니고 진행 과정이 알겠습니까? 지금도 사람도 보면은 유전 정보가 많은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고 유전 정보가 적은 사람이 미개인 아닙니까? 그럼 사람 중에서도 지금 이게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유전 정보적 감각을 가진 사람은 유전 정보가 발달되는 쪽으로 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건 뭐죠? 유전 정보가 발달되는 쪽으로 산다는 것은 유전 정보를 더 창조해서 병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그죠? 병을 만나면 이겨서 더 튼튼한 몸을 만들어가는 훌륭한 사람이 돼가는 거고, 뇌정보로 사는 것은 병을 잘못 만나면 죽어가는 거기 때문에, 아시겠습니까? 이 말?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내가 최고라고 그러면 내 자식은 나보다 최고입니까? 내 하합니까? 더 최고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자식을 키울 때 보면은 내 밑에 있는 물건 취급을 한다는 거예요. 그죠? 내가 최고라는 생각을,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못하니까 이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려고 애를 쓰는데, 그래도 유전 정보가 있으니까 지금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자, 돌아가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면은, 자연을 그냥 보면은 모든 자연은 이렇게 만약에 오른쪽으로 예를 드는 겁니다. 오른쪽으로 돈다 그러면 뇌정보로 보면은, 뇌정보로 고정관념이라는 거울로 보면은 그 반대로 돌게 돼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자, 뇌정보가 뭐냐 그러면 나한테 입력된 정보를 근거해서 보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거울이에요, 거울. 그래서 여러분들이 거울을 보게 되면은 시계가 어떻게 돌아가냐? 반대로 돌아가요. 반대. 이해가 됐죠? 반대. 이 유전 정보는 창조 정보고 뇌 정보는 파괴 정보라는 거. 이게 창조 정보를 파괴 정보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식으로 봐야 되느냐, 이런 식으로 봐야 되느냐는 여러분 의견에 맡기겠어요. 문제는 뭐냐면 이거죠. 자, 내가 아주 미개한 육체로부터, 자, 이 위로 쭉 올라가 볼까요? 시간 났으니까 올라가 봅시다. 계속 올라가 보면은 저 위가 뭐냐 그러면 눈이 없는 생명이에요. 그게 곤충입니다. 곤충 알죠? 곤충은 더듬이로 더듬고 가는 거예요. 그죠? 근데 뭐가 있습니까? 다리가 있어요. 그죠? 근데 다리가 없는 생명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나무예요. 그죠?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계속. 그러니까 여기까지 오면 뭐죠? 물고기보다는 곤충이 많고 곤충보다는 나무가 많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올라갈수록. 이해가 됐죠? 그 다음에 나무는 뿌리가 있어서 서요. 움직이지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 못하는 거, 쓸 수 없는 게 물이에요. 물. 알았습니까? 그럼 물에도 유전 정보가 있다는 것이 여기서 드러나는 겁니다. 유전 정보를 보면 육체니까. 그러면 물이 뭐가 물이 되느냐? 그러면 공기가 물이 되는 거예요. 그럼 공기에도 유전 정보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아시겠죠? 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공기는 도대체 뭘로 됐느냐? 내가 유전 정보로 본 거니까 그냥 받아들여요. 뭐 예를 들면 공기는 빛들이 쪼개서 빛 알죠? 빛, 별빛, 태양빛, 우주엔 빛이 가득한데 그 빛이 부셔지면 공기가 되는 거예요. 산소수소 공기가 되고, 그 빛은 어디서 나왔죠? 별에서 나온 거 아니에요? 그 빛 되기 전에 별이고, 별은 어디서 나왔냐 그러면 하늘에서 나온 거예요. 하늘에서 불이 점점 모이면 별이 되는 게 해가 되는 거 아닙니까? 지구가 물이 모여서 되듯이. 자, 그러면 하늘에 유전 정보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긴 뭘 있어. 아, 여기 없잖아. 이건 진리로 봐서 그렇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유전 정보가 만든 육체를 보니까 이렇게 차이가 있더라는 거 아니까. 그러니까는 하늘, 해, 별, 빛, 공기, 물, 나무, 아시겠어요? 이렇게 유전 정보를 발달시켜서 내 몸을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 우주를 창조하고 있는 거예요? 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자, 지금 자연을 봐요. 자연을 보면은 나무는 나무 나름대로 유전 정보를 키워서
더 좋은 나무를 만들고, 물고기는 물고기 나름대로 유전 정보를 켜서 더 좋은 물고기를 만들고 있고, 그 반대도 있어요. 뇌 정보만 써가지고 파괴하는 거. 나는 나대로 유전 정보를 발달해서 새로운 육체를 만들고 있어요. 그러면 이 우주상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우주를 파괴하는 존재하고 우주를 창조하는 존재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럼 우주 창조를 누가 하는 겁니까? 지금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럼 이 몸을 내가 만들었던 거 이해가 되죠? 그 다음에 이 몸이 창조되면 그 창조가 모여 우주 창조된다는 것도 이해가 됐죠? 우주 창조 알죠?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유전정보 조상님들이 나에게 새로운 육체를 만들어서 우주 창조하려는 것이 천명 아니냐 이거죠? 그럼 우주 파괴하는 것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냐 그러면 우주 창조하는 자의 밥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걸 잘 아셔야 돼요. 자, 여러분들이 제가 보니까 그래요. 제가 어렸을 때 제일 궁금한 게 그거예요. 하나님이 굉장히 교회 나가니까 하나님이 굉장히 인자하신 분이고 인간을 무지무지하게 사랑하셔가지고 그죠? 독생자 예수를 줄 만큼 우리를 끔찍이 사랑했는데 왜 우리가 꼭 짐승을 잡아먹어야 되느냐 이거예요. 그죠? 먹을 때 왜 남의 생명을 죽여서 그걸 먹게 만들었느냐 이게 참 여러분 그 의문이 안 갔습니까? 나는 이게 참 의문스러웠어요. 왜 물을 먹든가 바위를 갈아 먹든가 하다못해 나무를 먹든가 하면 되는데 그저 날아가는 새를 잡아먹게 만든 거예요. 그죠? 잡아먹게 만드는 거 알겠습니까? 왜 그랬을까? 근데 내가 이것을 40 먹어서 깨달은 거예요. 40 먹어서. 이게 뭐냐 그러면 우주 창조하지 않는 자는 밥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사자가 노를 확 막 쫓아가요. 그러면 제일 팔팔한 놈을 잡아먹습니까? 비들비들한 놈을 잡아먹습니까? 비들비들한 건 뭐죠? 유전 정보를 창조 못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비들비들 잡아먹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유전 정보 창조를 하지 않고 새로운 육체를 만들지 않고 새로운 우주를 만드는데 참여하지 않고 새로운 우주를 만드는 주인으로 살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우주를 파괴하면 우리는 누구의 밥이 되겠습니까? 인간은 거의 조직의 밥이 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는 여기서 한 가지는 아시는 건 뭐죠? 우리가 이 육체를 만들었다면 이거 아니에요. 전에 유전 정보를 몰랐을 때는 유전 정보가 갑자기 나온 것 같지만 이렇게 하나하나 늘려서 나온 거 아니에요. 그죠? 그죠? 하늘서부터 불이 돼가지고 빛이 되고 그죠? 공기가 되고 물이 되고 나무가 되고 이렇게 착착착착 늘려 나왔다 그러면은 내 안에 있는 유전 정보 능력은 엄청난 거 아니냐 그죠? 눈을 만든 유전 정보 아니에요? 그럼 이게 얼마나 성스러운 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이거 아니에요. 이 능력 가지고 병 하나 못 고치겠습니까? 여기 자동차를 만든 사람이 있는데 자동차 고장 났는데 그 자동차를 못 고치겠냐 이거예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자동차를 보고 와 이거 어떻게 만든 거야? 이런 사람은 자동차를 고칠 수가 없어요. 그죠? 대부분 종교가 탄생할 때 보면 인간의 육체를 보고 너무 신비해서 이 만든 자가 하나님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알겠습니까? 눈을 보니까 얼마나 정교해요. 그죠? 과학이 뇌정보가 아무리 발달해도 눈을 못 만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뇌정보로 못 만드는 것을 인간의 능력으로 못 만드는 것으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눈 만든 존재가 어디 있는데 이게 하나님 아니냐?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어디서 찾는 거예요? 밖에 찾는 거예요. 바깥에서. 그죠? 그럼 그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해서 우주를 창조해 나온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나한테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것을 알아야 우리를 성스럽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유전 정보로 보면은 우주는 아름다운 거고, 아시겠죠? 참 사람이 할 말로 성스러운 건데, 뇌 정보로 보면 사람은 병덩어리고, 죄 짓는 물건이고, 뇌 정보로 보면, 그죠? 뇌 정보로 보면
부정적으로밖에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불행한 게 자기를 어떻게 봐야 돼요? 이야, 이 몸을 내가 만들었냐? 내가 이렇게 이 몸을 만들었는데 내가 못하는 게 뭐 있겠느냐? 문제는 뭐냐 그러면 그 만든 유전 정보를 어떻게 꺼내 쓰느냐 아닙니까? 예? 근데 왜 유전 정보를 못 꺼내 쓰겠어요? 여러분들.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원하고 이루려고 모든 것, 하고 싶은 모든 것은 뇌정보로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돈을 번다거나 권세를 얻는다거나 이런 뭐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싶어 하는 일 있죠? 그건 유전 정보를 꺼내 쓰지 않아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유전 정보 꺼낼 일이 없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유전 정보 개발하는 첫째 방법이 뭐냐? 그거는 이 지구상에 아무도 못한 걸 내가 한다.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러려면 이 세상에 아무도 못 만든 거니까 어서 배울 데가 없잖아. 그죠? 그런데 내가 길을 쓰고 하다 보면은 내 유전 정보의 능력이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겠습니까? 나오는 거예요. 내가 이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지식인과 지혜인 유전 정보 개발 방법에 대해 소개해드리는 거예요. 우선 지혜인은 자식을 많이 낳아요. 지식인은 자식을 조금밖에 안 낳아요. 왜 그렇습니까? 이해가 되죠? 이런 시각이 없으니까는 자식을 하나 낳으면은 나보다 더 큰 우주를 낳는 거 아니에요? 그럼 떼부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우주가 하나 탁 나왔는데, 에? 지구가 나온 것도 아니고 우주가 나왔는데, 그런 관점에서 어떻게 자식을 안 낳아요? 근데 뇌정보로만 넣으면 이게 뭐죠? 아, 이게 골칫덩어리야. 이게 업덩어리야. 이것만 없으면 내가 자유로울 텐데, 이것 때문에 꼼짝을 못 하는 거야. 그죠? 이게 뇌정보 시각이야. 두 번째. 유전 정보는 절대 공부를 안 시켜. 왜 안 시키느냐? 졸업장 없고 공부를 못하니까 뭐가 없죠? 자기는 자기 능력으로 살지 않으면 이 세상을 살아갈 능력이 없어. 알겠어요? 졸업장이 없으니까 취직할 수도 없지. 동창도 없지. 비빌 데가 없잖아. 취직도 못하지. 비빌 데 없으니까는 이거는 죽기 사냐 하면 성공을 하려니까 유전 정보가 개발될까 안 될까요? 되는 거야. 그래서 지식이 많고 동창 많으면 그것들한테 의존해가지고 콩나물처럼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인류가 대성한 모든 사람은 다 무식한 사람이 알겠습니까? 아인슈타인이 많이 배운 사람이 아닙니다. 정주영이가 많이 배운 사람이 아니에요. 그들은 모두 유전 정보를 개발한 쓴 사람이라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자, 그러면 유전 정보를 개발한 유전 정보를 아는 사람은 자식을 많이 낳되 공부는 덜 시킨다. 이건 뭐냐 그러면 뇌정보로 살게 안 한다. 남의 도해를 안 맺는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예? 자, 그러니까는 지금 내가 전 강의 다 빼놓고 지금 여러분들에게 절대 자식을 낳아서 공부를 시키지 말아라! 그러면 여러분이 뭐라고 생각? 이야, 저거 이상한 놈이 하나 나왔어?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예? 내가 지금 계속 이 이야기 하는 거는 유전 정보로 보는 것하고 뇌 정보로 보는 것하고는 틀리다. 쉽게 말하면 현미경으로 보는 것하고 만원경으로 보는 것은 틀리다. 알겠습니까? 이거죠. 자, 이걸 뭐라고 말합니까? 이건 머리라고 그래, 머리. 그죠? 이건 머리는 뭐냐 그러면 멀리 본다는 거예요. 뭐 어디까지? 유전 정보까지. 그러면 이 멀리 보지 못하게 딱 막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크게 막고 있어. 그걸 대가리라고 그래, 대가리. 대가리가 뭐냐면 크게 가리고 있다. 그게 대가리야. 그러니까 뇌정보 지식 많은 사람은 대가리고 유전 정보로 지혜가 많은 사람을 머리라고 그러는 거야. 그죠? 이해가 됩니까? 그럼 이 말이 누구네 말이에요? 우리말 아니야. 사람도 우리말, 대가리도 우리말. 에? 그럼 대가리가 좋은 말입니까? 근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대가리를 갖고 있어요? 머리를 갖고 있어요? 난 말 안 하겠어요. 여러분 스스로가 해결해요. 자, 문제는 이거예요. 지금 계속 말하는데. 자, 이렇게 지금 이 부분이 이해가 됐죠? 유전 정보로 본 역사에, 그죠? 그러면 이렇게 수많은 역사를 통해서 가지고 쌓고 싼 유전 정보가 110조 개의 세포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야, 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 존재가 이 머리로선 도저히 상상이 안 되는 거죠. 상상할 수가 없죠. 예?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유전 정보로 들어오면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볼 때 이건 확실히 거짓말이죠. 예? 이거는 조직이 인간을 조직화해서 써먹으려고 머리를 갖다가 대가리로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는 유전 정보로 보는 시각과 뇌 정보로 보는 시각이 틀리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유전 정보와 뇌 정보가 함께 써야 된다는 얘기는 계속하는 겁니다. 내가 이 강의를 하는 것은 유전 인자 학문이 나왔기 때문에 아울러 유전 정보학도 중요하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유전 인자학은 지금 여러분에게 뭘 얘기하냐 그러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고 애태서 병 고치는 방법을 딱 만들어 놓을 테니까 너희들은 돈만 가지고 와라. 그러면 내가 고쳐준다. 그러는 거야. 그죠? 그거 아니에요. 그럼 지금 여기는 뭐죠? 유전 정보학은 이게 아니에요. 그죠? 너희들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유전 정보하고 뇌 정보하고 연결시키는 일을 해야 된다. 그러려면 수련을 해도 자연으로 가서 해야 되고 그러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기 눈을 떴어. 유전 정보죠. 눈을 떴어. 그럼 해안이 열렸어요. 그죠? 그럼 애기야. 그럼 나처럼 먼저 걸은 사람이 좀 지도할 필요가 있잖아요. 지도. 그래서 내가 자연에 데려가서 여러분을 지도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니까는 전화위복이라는 단어도 뇌정보와 유전정보를 함께 쓸 때만 성립되는 소중한 단어고 이것은 옛부터 우리 민족이 갖고 있는 아주 훌륭한 정신이라는 걸 이번 시간에 여러분이 깨닫기를 바라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육체 정보로만 딱 넣으면은 어떻게 되냐면 두 가지를 다 봐요. 나도 잘못한 게 있고 상대방도 잘못한 게 있다고 보여지는 것이 육체 정보적 강감기입니다. 유전 정보가 발달되는 쪽으로 산다는 것은 유전 정보를 더 창조해서 병으로부터 자유해지는 거야. 그죠? 병을 만나면 이겨서 더 튼튼한 몸을 만들어가는 훌륭한 사람이 돼가는 거고 뇌정보로 사는 것은 병을 잘못 만나면 죽어가는 거기 때문에 아시겠습니까? 이 말?